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17일 새벽 1시입니다. 미국 장은 장 중반에 한 9% 넘게까지 떨어졌지만은 지금 다시 약간 회복돼서 마이너스 5.83%고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블랙 먼데이까지 계속 장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비단 우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큰 멘붕 상태에 빠졌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신종플루가 낳은 경기 후퇴 혹은 경기 위기로까지 불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이게 바닥일까?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일까? 여기서 주워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미수, 신용거래를 하신 분들은 이러다가 원금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닌지 하는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버핏이 제시하는 경기가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소개하고자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일명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버핏 지수는 버핏이 2001년도에 포춘지와 인터뷰에서 GDP 대비 시총 수준, 이것은 단일한 지표 중에서 어떤 그 국면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GDP, 국내 총생산에서 여기에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GDP와 시가총액이 비율이 동일하면 이게 1이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로 하면 100%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많이 낮으면은 그 기준이 50에서 75% 수준이면은 저평가.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75에서 90% 정도면은 적정한 가치, 그리고 90에서 115% 수준이면은 굉장히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과연 미국의 버핏 지수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그룹 포커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최근까지 애플, 테슬라 쭉쭉 상승하면서 150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010년대부터 랠리를 했죠. 엄청난 랠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0, 이건 너무 거품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폭락을 하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6일 기준으로 이게 아직도 근데 modestly overvalu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과평가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111.5%인데 앞선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봐서도 이거는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111.5인데 이게 10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면은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어떤 내수시장의 그런 위축과, 그리고 여러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부채 문제 등이 겹치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언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과열된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버핏이 157조에 가까운 현금을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의 법칙 중에 하나가 좋은 기업, 그러니까 좋은 ROE와 ROA를 내는 기업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일 때 살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가격은 지금 상황, 이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비합리적인 가격에 가까웠다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점차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한번 국내 상황을 살펴볼게요. 국내 상황, 일단 한국의 버핏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자면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미국과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에도 100 근처에 간 적 한 이 정도 때 외에는 사실 근 10년간 100에 터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2017년도 18년도 꺾이기 전까지 이렇게 랠리했던 이 구간도 심지어 버핏 지수로 보면은 여전히 디스카운트 된 지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우리나라가 그 서브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이 정도로 이건 거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받아왔다가 미국 갈 때만큼 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 수준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버핏 지수로 보면은 자명한 사실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퍼 값이 16.10입니다. 그리고 PBR 값, 여기 Price to Book Ratio라는 한 게 0.67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1이 채 안 돼요. 1이 채 안 되고 지금 PER은 16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미국은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된 물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신흥국보다 우리가 유독 할인되는 경향이 많은데 대부분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아직도 휴전국이라는 이런 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발 위기, 체제 리스크 등등이 있겠죠.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만년 저평가라고 이해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버핏 지수로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저평가는 맞는데 PE 지수, 그러니까 퍼 지수로 보면은 여기서 대략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 이 정도 있어요. 한 16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퍼를 봤을 때는 한 대략 레인지가 여기에서 여기 정도, 요 사이 값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거의 최대 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16 정도에서 우리가 11, 12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10% 이상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퍼로만 보자면은. 그리고 사실상 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퍼가 가장 좀 빈번하게 많이 있는 데가 이 정도예요. 한 10일 이 구간 가장 떨어졌을 때가 거의 8까지 갔을 때가 있어요. 연초에 장이 꼬꾸라졌을 때 이 정도 갔습니다. 2019년도 초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시장도 이제 같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PR로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6 정도라면은 그것이 뭐 12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도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을 기준으로 봐서도 대충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2011년도 때부터 2019년도 때까지 그 PR을 기록한 건데, 여기서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레인지가 대략 PR 20에서 여기 한 30 요 사이에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23.9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퍼가 23.9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은 20 근처,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하한가까지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버핏동이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버핏은 항상, 우리 버핏동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비단 2주 전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부터 3월 초까지 테슬라 관련주, 애플, 뭐 천장 무서운 주 오르고 솟아오를 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테슬라, 애플,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너도 나도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버핏이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린다. 이건 정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대목 때문에 워렌 버핏을 현대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버핏 타임이 임박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핏이 이미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약 157조 가량을 확보하고 있고, 하나 기준으로. 그리고 마켓이 붕괴됐을 때 사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그 신조 Buy when there is blood in the streets, 그러니까 월가에 피가 흥건해질 때까지, 흥건해질 때 주식을 담아라. 네, 이런 그의 가치 투자가로서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이겠죠. 자산 배분 전략, 157조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와 더불어서 나중에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을 때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언제라고 버핏이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점점 두려움에 경직되어 갈 때, 그때 버핏동이 드디어 자기가 사고 싶었던 그런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시리즈도 바로 볼 수 있게 알람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언제까지나 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